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69번째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춥기도 합니다. 계속 추웠는데 오늘도 또 춥다고 하는 뉴스의 소리 듣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눈길에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9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당규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당규인은 보다시피 학교와 배울 학자 집당자지요. 공부와 관련된 글씨일 것이다. 때로는 학교 건물이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배운다라고 하는 측면에 따르면 학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또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당기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당기인, 천을귀인, 정인, 정관과 합하면 부귀가 풍부하고 귀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제 귀인은 좋은 의미의 귀인은 천을귀인이 있고요. 학당귀인이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문창귀인이 있습니다. 이 귀인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게 단지 이제 감정적인 사랑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인기를 얻기도 하겠고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들한테 시선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이 사랑이란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것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학당기인이 월지에 정인이 있으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학문과 인연이 있다. 특히 이제 월지에 정인과 학당기인이 같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하겠지요. 사주가 혼잡하거나 신약, 충, 공망이 되면 아무런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이제 좋은 거는 한 개만 있어야 되고 여러 개 있거나 형충 공망이 돼버리면은 그 귀는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지에 일지에 있을 때 작용력이 강하다. 월지에 일지에 있을 때 작용이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월과 일에 이건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시기라고 보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이라고 하면은 연은 또 너무 어릴 때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크게 공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지요. 결국은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월과 일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 그 다음에 그냥 총장, 문장가, 박사, 교수로 발전합니다. 걸록과 합하면 의의 횡재가 있고 명망과 복이 큽니다. 합한 가운데 충을 만나면은 파국이 되고 원진, 형, 해가 있으면은 흉합니다. 원진, 형에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떤 육친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지요. 그러다 보니 흉합니다 정도로만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학당기는 기본적으로 일간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에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일간일 때는 해가 학당이고요. 그 다음에 을일간일 때는 오고 병일간일 때는 인이고요. 정일간일 때는 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일간일 때는 인이고 기토일간일 때는 유고요. 경금일간일 때는 사, 신일 때는 자, 임일 때는 신이고 개일 때는 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간목은 해년 이렇게 연으로서 해가 월에 갑해는 없으니 일주는 없겠죠. 시지가 해거나 을목은 말띠거나 오에 월이거나 때로는 을오는 없으니까 이게 옷이거나 병화는 지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당귀인이 있다. 정화도 마찬가지겠죠. 유니까 정화도 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당귀인이 있겠다. 무토도 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토도 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경금은 사가 연, 월, 시에 있었을 때 지지도 이제 신금도 자가 연, 월, 시에 있었을 때 학당귀인이 있을 것이다. 임수도 신이 지지 사지 중 어디에 있어도 계묘도 마찬가지겠죠. 지지에 어디에 있어도 학당귀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특히 병화 같은 경우 병화는 유금이지요. 유금이 학당귀인인데 이게 또 천을귀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이 겸해서 있죠. 그래서 아까 있듯이 천을귀인, 정인, 정관과 합하면은 부귀가 있다 이랬는데 이게 특히 정화는 유금입니다. 이게 특히 이럴 때 어떤 그 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같은 경우는 계묘는 이것도 천을귀인과 학당귀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계묘일주를 좀 많이 살펴보다 보면은 계묘일주는 아무래도 좀 공부와 인연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묘일주생들도 이게 천을귀인과 분명히 연관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주입니다. 이민년, 신해월, 갑술일, 을축시에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오행을 먼저 붙여보라고 했었죠. 오행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음의 목이죠. 그 다음에 양의 목, 음의 금이고요. 양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음의 토, 양의 토, 그 다음에 음의 수고, 그 다음에 인목은 양의 목입니다. 육진도 붙여보겠습니다. 겁재, 정관,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정제, 변제,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비견입니다. 육진도 한번 붙여볼까요? 육진의 축은 대궁이고요. 술은 양, 그 다음에 배는 생, 그 다음에 이는 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12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갑목은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갑목 경금과 정화와 어울리면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합이 있느냐? 천간에 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합이 있느냐? 지지의 합을 보니 인의 합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다른 해는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을신충이 보인다. 을신충이 보이고, 지지는 충이 있느냐? 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지지는 형을 보니 축술 미가 빠진 형이 하나 보이기는 합니다. 그랬었을 때 미의 작용을 언제쯤 찾느냐? 미를 보니까 미는 38 때문에 한번 오기는 오네요. 이때 조금 어려움이 한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붙여보면, 육친의 의미를 보면은 신강신약을 따졌었을 때 이 사주는 1점, 2점, 3점이죠. 그 다음에 4점, 5점, 6점, 5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수와 목의 운을 뺀 화, 토, 금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 토, 금, 토, 금, 화, 토,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주 운은 잘 딱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어려움도 겪고 있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신사를 보면은, 신사는 이제 공망을 제일 먼저 찾아봐야겠죠. 공망은 갑술입니다. 그래서 술부터 천간을 읽어가라고 했습니다. 지지부터 천간을 읽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기 하면은 신유가 공망인데 이 사주는 공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는 인묘지는 인오술은 신유술련이 삼재죠. 이 사람은 신유술이 굳이 금이기 때문에, 금의 의미는 이 사람한테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의 의미가 오더라도 이 사람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을귀인이 있느냐? 축이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천을귀인이긴 한데 이게 형충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충을 맡고 있죠. 그래서 크게 눈에 띈다라고 축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삼기성이 보이지는 않고요. 과숙이 있느냐? 과숙은 인묘지는, 그 다음에 축이 과숙이죠. 이게 과숙입니다. 그래서 과숙이 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과숙살이 형을 하고 있을 거는 이게 이제 어떤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조금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고, 관고가 있느냐? 그래서 간본, 이게 축이 뭔가요? 축이 관고입니다. 진이 재고고 축이 관고인데 관고가 충을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고는 열려있다. 형, 충 같은 경우 충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은 형이 있어 어느 정도의 문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뚜렷하게 써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도화살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양인도 없고 귀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 효신, 지망도 없고요. 탕화 같은 경우는 인과 오가 있었을 때, 이제 인과 축이 있었을 때 오가 없죠. 인호축이 되면 탕화라고 했었는데 이 사주는 오가 이때 한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없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라지망 같은 경우 여자는 진사가 지망인데 지망도 보이지는 않고요. 뭐 그다음에 상문, 현침, 복음, 급각인데 이제 이게 급각살에 해당합니다. 축이 급각살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뭐 그렇다 정도. 수옥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목이 걸록을 한번 찾아보면은 간목이 인이 걸록입니다. 이게 이제 걸록의 기세가 있겠다. 그래서 여자가 신강한 사주에 자신의 주장이 아주 뚜렷하게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당기인이 해입니다. 그래서 학당기인이 해다 보니 월지에 겨울에 간목은 좋은 계절에 타고났는데 해가 학당기인이고 그 위에 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직업은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전에 이미 천간에 있었을 때는 그 머리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해가 있기 때문에 관을 쓰고 천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좋은 관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관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귀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방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올해 이민년생이니까 62년생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 이제 60살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을사대운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전에 만났었을 때는 이 병호대운 때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밑에 이제 신금이 결국은 간목 입장에 따지면 신금은 직업이기는 합니다만은 배우자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배우자 운이 좀 그렇게 좋다라고 보이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사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탕화가 있다 보니 항상 건강은 조금 어렵다. 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튼튼합니다만은 뭐 크게 또 뭐 어디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느냐 이런 데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몸이 조금 약하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창귀인입니다. 앞에서 봤던 학장귀인과 문창귀인은 똑같이 귀인의 위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공부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창귀인을 보면은 두뇌가 총명하고 지혜가 비상하며 창의력이 있으며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학업운은 문창, 학당, 대운을 보는데 정의는 총명하고 혼잡하면 학업운이 없다. 신앙의 작용력이 강하지만 신약은 약하다. 결국 이제 문창 학당도 신강할 때 뭐 공부도 굳이 얘기하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엉덩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잡스처럼 때로는 이렇게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는 단순히 학업만 우수하게 가는 사람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체력도 돼야 된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주의 형, 충, 공망이 되면 작용을 하지 못한다. 문창귀인의 정인맞아 있으면 지혜가 비상하고 문장, 학문으로 발달한다. 편인이 있었을 때 외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의 소질이 있을 것이다. 이 문장도 결국은 이제 지지의 어떤 천간의 일간을 가지고 지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간목일 때 사, 을목일 때 오, 병화일 때 신, 정화일 때 유, 무토일 때 신, 기토일 때 유, 경금일 때 해, 신금일 때 자, 그 다음에 임일 때 인, 지지 개일 때 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도 공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제 앞에서 봤던 문창과 이 학당과 이 문창이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을목일 때 오, 을과 오죠. 그 다음에 정화일 때 유, 그 다음에 기토일 때도 유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일 때 자가 겹치죠. 그 다음에 개수일 때 묘가 겹칩니다. 그래서 을과 오, 그 다음에 정화와 유, 기유, 신과 자, 개묘 이런 것들은 특히 공부와 연관됐을 때 두 개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사주에 이런 것이 있다. 이랬었을 때는 아주 귀하게 공부와 인연이 있을 것이다.
뭐 좀 너무 말장난 같다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공부 잘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공부와 인연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공부가 이제 좀 재물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런 기세가 있는 사주들은 이 평생을 두고 계속 배우십니다. 그래서 몇 살 때 뭘 배우느냐 뭐 학교를 안 다녀서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학교를 다니더라도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정유, 기유, 계묘 이런 것들 특히 그 기세가 강하게 있고요. 신금 같은 경우 자가 월지에 있으면 이제 금수상관으로 갈 이건 아직 뭐 좀 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금수상관 문제는 또 공부의 때가 되면은 또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개해년, 갑자월, 신사일, 기축시에 태어난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한번 사주를 보죠. 오행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기토, 신금, 간목, 그 다음에 개수는 음해수고요. 축도도 음해토, 사화도 양해와, 자수도 양해수고요. 해수도 자수는 음해수고 해수는 양해수입니다. 6층까지 붙여보겠습니다. 편인, 정제, 식신, 편인, 그 다음에 정관, 또 식신, 또 상관 이렇고요. 대법도 이제 12운정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양,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생궁이고요. 그 다음에 욕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사주도 신금은 겨울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은 신금은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생이죠. 절기는 잘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신금은 임수가 좋고 그 다음에 간목도 병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주는 뭐 임수가 간목을 보이기는 합니다. 병화가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합이 있느냐? 해자축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자축 수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삼합 방국이 완성이 되면은 다른 게 어떤 게 오더라도 깨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매사주는 뭐 육합, 자축합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사해충이 있겠다. 뭐 사해충이 있더라도 이게 어떤 방합의 기세를 깨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강이작을 따져놓고 보면은 이 사주는 결국은 1점, 2점, 3점밖에 안 되는 신약한 사주지요. 그래서 토와 금의 운을 찾는다. 토금운을 찾다 보니 쭉 보니까 토, 금, 토, 그 다음에 토,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조금 더 아까 살짝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제 신금일주가 해자축 수국을 가지면은 금수상관격인데 이럴 때는 관의 쓰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그거는 이제 뒤에 격용으로 가게 될 때, 격궁용신으로 가게 될 때 금수상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의 의미는 이제 편인은 신약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편인은 편제가 좋다라고 했었고 또 편인은 식신을 만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편인이 식신을 만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해자축 수국이기 때문에 식신보다는 상관의 작용이 있을 것이다. 정제는 신관 작용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주는 정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 역할이 신약한 사주에 크게 보이지는 않겠다. 정관에 갑기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또 신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주는 신사입니다. 신사는 공망이 뭘까요? 사부터 천간의 지지부터 천간을 읽어가라고 했습니다. 사부터 신, 그 다음에 임, 개하면은 신유공망이다. 그래서 신과 유공망인데 공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재년은 해묘미 같죠. 해묘미인데 사오미가 삼재겠죠. 이 사람은 화국입니다. 그래서 사오미가 삼재인데 이 사람은 삼재는 좀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은 보이지는 않고요. 천을귀인이 보이지는 않죠. 신금은 인호가 귀인인데 인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기성도 보이지는 않고요. 고신은 이게 이제 고신살 같은 경우는 해, 자, 축인데 해자 축이었을 때 이 사람은 인이 고신인데 인이 고신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묘고 없고요. 묘고는 미가 제구고 그 다음에 술이 묘고입니다. 관고죠. 그래서 미와 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화 없고요. 양인도 보이지는 않고 귀문도 없고요. 백호, 뭐 효신, 천라지망에 남자는 수레가 천라라고 했으는 해가 지마 천라의 기세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탕화가 인호축인데 인오축이죠. 근데 축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뭐 축 하나 정도 가지고는 뭐 그렇다. 그 다음에 경술이 괴강입니다. 괴강은 뭐 그렇게 괴강의 기세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상문 해 같은 경우는 해부터 유와 그 다음에 축이 상문인데 이 해와 해 있을 때 앞으로 두 칸 축이 상문이고 뒤로 두 칸 유가 조객입니다. 그래서 축이 상문살이다. 그 다음에 유는 보이지 않죠? 유가 언제쯤 오느냐? 24대 온 때 유가 오네요. 그래서 이럴 때 상문 조객이 완비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침, 현침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급각살, 복음 이런 것도 다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걸록을 보면은 걸록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유가 걸록인데 이 사진은 유가 보이지는 않죠. 걸록이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창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자고 신금이 잡니다. 그래서 문창과 학당을 다 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을목과 오, 그 다음에 정화와 유, 그 다음에 기토와 유, 그 다음에 신금과 자, 그 다음에 개수와 묘, 이게 이제 문창과 학당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뿌리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공부를 다 잘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이제 재주가 많고 또 제가 천간에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뭐 해드린다 그래야 될까요? 좀 뭐 크게 말하자면은 뭐 재를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창학당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제신살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지지장관, 뭐 12신살 이렇게 배우고 나서는 이제 교공으로 들어갈 테니까 뭐 금방 들어가겠네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